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분 부족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99%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7가지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탈수로 병에 걸린다고 너무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료 전문가들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수분 부족이 만성 질환과 건강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이 농축되어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면역력이 저하되어 암,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트만 갤리디지 박사의 충격적인 발견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이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제자인 바트만 갤리디지 박사는 탐구 정신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바쳐 물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오랜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그는 의학계의 관점을 바꿀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만성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복잡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분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트만 갤리디지 박사는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제공하는 최고의 치료제이며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이라 여기는 많은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분 부족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7가지 질병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또한 나는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가 발견한 물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다공증. 물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일 뿐만 아니라 성장기의 뼈의 발달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백혈병 및 림프종. 물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며 산소를 두려워하는 암세포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고혈압. 물은 자연적인 이뇨제로 작용하여 화학약물 없이도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당뇨병. 물은 아미노산 농도를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5. 불면증. 물은 멜라토닌 생성 촉진을 통해 깊고 건강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6. 우울증. 물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증가시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심장병 및 뇌졸중.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을 줄입니다. 바트만 갤리디지 박사는 수분 부족은 마치 술에 취한 상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면 사고력에 혼란이 생기고 마치 방향 감각을 잃은 나침반처럼 기능이 저하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수분 부족이 단순히 신체적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매일 2에서 3리터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되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제수는 가장 순수하고 인체에 최적인 물이기 때문입니다. 차, 커피, 와인, 탄산음료 등은 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수분뿐만 아니라 카페인과 알코올 같은 탈수를 유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물이 몸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로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릴 수 있을 뿐이며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만성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바트만 갤리디지 박사는 대부분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며 그것은 바로 수분 부족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은 고도로 정교한 신진대사 시스템을 갖춘 놀라운 기계와 같으며 물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연료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며 생리적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 상태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이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수분 섭취 습관을 실천하면 우리 몸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따라 보세요. 500에서 1000ml 위 물을 담은 보온병을 준비하고 침대 옆에 두세요. 자기 전에 200에서 300ml 위 물을 마셔 몸을 휴식할 준비를 하세요. 밤중에 화장실에 다녀온 후 약 100ml 위 물을 몇 모금 마셔 수분을 보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0에서 500ml 위 물을 마셔 몸을 깨우세요. 물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충실한 친구입니다. 현대 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물의 치유 능력입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기술이나 고액의 비용 없이도 실천할 수 있으며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인이 되면서 우리의 갈증 감각은 점차 둔해지고 몸은 서서히 수분 부족 상태에 적응하게 됩니다. 또한 체내 수분량도 점차 감소하여 나이가 들수록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의 비율이 1:1에서 0.8:1로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 10년마다 우리 몸은 3리터 이상의 수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대부분 간과되기 쉽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바트만 갤리디지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이 수분을 잃으면 통증은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몸의 신호를 듣고 그 요구에 응답하기만 해도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명확한 신체 신호가 나타날 때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신호를 혼동하여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여 소화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갈증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야 비로소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체내 수분 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남은 적은 양의 수분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분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변화시키며 서서히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만성 탈수 상태의 위험성. 오랜 기간 수분 부족이 지속되면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기능이 점차 중단되거나 겨울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일시적인 균형 붕괴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주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물은 체내 신진대사 과정에서 부지런한 청소부 역할을 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가 느려지고
노폐물이 축적되어 변비나 요로결석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머리가 멍해지고 사고력이 둔화되며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갈증이 느껴지기 전에 정기적으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포 내 탈수는 생명 유지에 치명적입니다.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아미노산 생성이 방해되고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현상은 노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지며 세포 내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여 세포의 삼투압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마치 말라버린 나뭇잎처럼 건조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층에서 수분 섭취의 중요성. 노년층에게 있어 충분한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은 단백질과 효소의 활성을 돕고 그 기능을 향상시켜 노화를 늦추고 감각기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분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단백질과 효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며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변화들을 지연시키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갈증이 난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불이 난 후에 소화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며 예측할 수 없는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이 수분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긴급 구조 신호 SOS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매일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 몸을 충분히 수분으로 채워야 합니다. 차와 물, 어느 것이 건강에 더 좋은가? 차는 풍미가 뛰어나고 건강에도 좋은 음료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차라도 물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순수한 수분을 공급하는 원천이지만 차에는 카페인이나 탄닌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탈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 몸은 깨끗한 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차는 맛있고 건강한 음료이지만 향이 가미된 물과 같습니다. 각각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물의 순수성과 필수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차는 보조 음료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수된 물과 차,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정수된 물과 차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입니다. 정수된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차는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기호식품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정수된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을 최우선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발생하는 물 중독, 워터 인톡시케이션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병에 쌓인 오염물질은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수된 물의 중요성과 올바른 음용 방법.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은 물병이나 용기에 쌓인 침전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함께 체내로 들어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된 물이 생명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음용수 선택과 보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또한 정수된 물이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수분 섭취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양의 물을 섭취하면 전하트륨혈증이라는 위험한 형태의 물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을 초과하는 양의 물을 섭취하면 세포가 팽창하여 뇌나 심장과 같은 주요 장기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악화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균형입니다. 정수된 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올바른 방법과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마치 정원이 적절한 수분을 필요로 하듯 우리 몸도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량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고 깨끗한 수원을 확보하며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우리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규칙적이면서도 적절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차위 건강에 대한 영향. 차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도 차라는 음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차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문화와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차에 대한 의견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차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며 과연 차를 마셔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가지 관점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생각보다 상반된 입장이 아닙니다. 차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 여러 연구에 따르면 차에는 폴리페놀과 카테킨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 프리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차는 암세포의 형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효소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우롱차와 같은 일부 차는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차는 암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차 자체에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를 마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차의 성분은 온도, 보관 시간 등의 외부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잘못된 음용 습관은 차의 이점을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차 음용 습관 1. 너무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 지나치게 뜨거운 차를 마시면 구강과 식도의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식도암이나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기 전 적절한 온도로 식혀서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차의 풍미를 더욱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전날 만든 차를 다시 마시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차 속에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차의 주요 성분이 산화되어 원래의 건강 효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3. 같은 찻잎을 5번 이상 우려내는 것. 찻잎을 5번 이상 다시 우려내면 차의 맛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성분이 변형되어 건강에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에서 3회 정도 우려내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건강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방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잘못된 음용 습관을 지속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씩 올바른 습관을 실천해 나가면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풍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잘못된 음용 습관을 가지고 계셨나요? 말풍선, 오늘 들은 내용 중 이건 정말 놀라웠다 라고 느낀 부분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말풍선, 그리고 내일부터 어떤 올바른 음용 습관을 실천할지 함께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